진공 중에 도체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게 합격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진공 중에 도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위계수, 다음에 유도계수, 뭐 이러한 계수를 가지고 정전 용량을 구하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뭐 중첩의 원리라든지 또 약간 유사한데요. 사단자망이라든지 하는 거하고 유사하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고 이해를 하세요. 자, 도체계에서 첫 번째로 전위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위계수. 전위계수는 뭐냐면 일단은 요거 이제 기본이에요. 어, 도체계에서 각 도체의 전하가 여러 개가 존재할 때에 지금 이야기죠. 전하가 여러 개 존재할 때 그때 각각의 전하를 VI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이죠, 요게. 전하의 전이. 예를 들면 QI일 때의 전이를 VI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QI 더하기 QI 다시라고 하면 VI 더하기 VI 다시로 얘기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전위계수를 구할 때는 n개의 도체계에서 도체 1에만 단위 전하를 주고 다른 도체는 전하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하가 있는, 즉 이런 개념이죠.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는 전하가 Q가 있고요. 도체계에서 여기 1번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요.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으면 어, 이 Q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전위 V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전위 V가 존재할 수 있겠죠. 요렇게도 전위 V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이제 그 전위라고 하는 개념, Q쿨롬의 전하로부터 전위가 전개 세기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1도체만 전하를 주고 나면 1도체만 전하를 주고 나면 다른 도체에는 전위가 존재하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전위를 구해보는 거예요. 다른 도체에 전하를 주지 않고 각 도체의 전위를 구해보자. 그럼 V1이라고 하는 것은 Q1에다가 어떤 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Q equal CV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 기억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전위 V는 어떻게 돼요? C분의 Q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이 뭐죠? C라고 하는 게 정전 용량이 되는 거 아시죠? 정전 용량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뭐가 되죠? 정전 용량의 역수. 정전 용량의 역수라고 그래요. 정전 용량의 역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마만한 게 있어요. 이마만한 게. 이게 계수예요. 여기에 있는 게 V, 예를 들면 이게 V1이라고 하면 이게 Q1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게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P11이라고 하는 거예요. P11. 그런 식의 전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위가 이렇게 V1일 때 다음에 요거죠. Q1에 대한 V2, V3, VN까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을 써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는 도체 2만 전하를 주고 다른 도체는 전하를 주지 않았을 경우 도체 2에 대한 전하, 이렇게 전위를 구하는 거죠. 각각에 대한 전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1번에 여기에 1번에 대한 또 여기에 2번에 대한 도체가 있고요. 3번에 대한 도체가 있고 요거는 n번에 대한 도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도체에다가 전위를 주잖아요. 전하를 주죠. 1번에다가 Q쿨롬의 전하를 주는 거예요. 1번. 1번인 거예요. 이 1번에다 전하를 Q를 주면 1번에 대한 전위가 존재할 거예요. 1번에 대한 전위는 요거는 어떻게 된다? P11의 어떤 계수가 있고요. 이제 이건 정전 용량의 역수가 된다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봤죠.
정전 용량의 역수가 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전 용량의 역수에다가 또 뭐가 되죠? Q가 되죠. Q를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Q가 이 Q를 뭐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원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에도 전위가 존재하겠죠. 1번과 2번 사이에 전위가 존재한다. 뭐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는 V2라고 하자는 거죠. V2를 구해보면 여기도 어떤 계수가 있어요. 이게 계수. 거기다 Q1에 의해서 여기 계수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요 부분에 계수가 존재하는데 그 계수를 갖다 뭐라고 한다는 얘기죠? 2번과 1번 사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전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V3가 있을 거예요. 이 V3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계수가 존재합니다. P 역시 그 3,1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Q1에 의한 전위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V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P, N1에 Q1에 대한 전위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전위는 이렇게도 존재하고 이렇게도 존재하고 이렇게도 존재하고 자기 자신도 존재하는 거죠.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Q2를 주는 거예요. Q2를 주면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V2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V2는 P22의 자기 자신 거니까요. Q2에 대한 전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V1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될 텐데요. V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이 Q2에 대한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 2 사이에 대한 전하가 되겠죠. 그게 전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2번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가야 되겠죠. 2번 자신도 있는 거고요. 2번에서 n번으로 가는 게 있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V3라는 것도 구하면 V3라는 것은 뭐죠? 3번과 2번 사이, 즉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되는 거죠. 3번과 2번 사이에 Q2에 대한 전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거는 VN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마찬가지가 뭐가 되겠어요? P의 N번과 2번 사이에 Q2에 의한 전위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도체에다가 Q쿨롬의 전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에 Q3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V3라고 하는 것은 P33의 Q3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자기 자신 거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 거니까.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V2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이거는 2번과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3,2에다가 뭐가 되겠어요? Q3가 되겠죠. 이거는 3번과 n번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N3에다가 Q3가 되겠죠. 요거는 3번과 1번 사이죠. V1은 1번이니까 이거는 뭐야? P 3번과 1번 사이죠. 1, 3이 되겠죠. 이 Q3가 되겠죠. 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봤을 때에 결국은 이게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얘가 무한히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얘가 무한히 많이 이렇게 가는데 무수히 많이 가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지점에서에 대한 전체적인 V1이라고 하는 것은 얘것들을 다 한꺼번에 더해 줘야 되죠. 요거를 V1, V1-, V1-2-라고 한다면 V1, V1-, V1-2- 이런 것을 다 더해 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두 더해 줘야 되고 이것도 모두 더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을 모두 다 더해 줄 때 그것이 바로 그 점에 대한 전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위 계수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의 계수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요것들을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위 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수식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걸 갖다 다 더해주는 것을 중첩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중첩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요 내용 잠깐 지워보죠. 지워보면 이것이 중첩의 원리에 대한 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식이 중첩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어떻게 되고 있죠? 더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 더해주고 있다는 거죠. 얘가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개념이 잡히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요런 것들을 우리는 개수라고 하는 거죠. 또 개수도 여기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개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수는 지금 보니까 어떤 거였어요? Q equal CV에서 V를 계산하면 C분의 Q가 되니까 정전 용량의 역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전 용량의 역수에 대한 개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행렬로 표현했습니다. 자, 요거는 행렬의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행렬은 아시죠? 행렬의 곱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곱하는 게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더하기,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더하기,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더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더해 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방금 전에 표시하기 전에 대한 전 페이지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를 갖다 우리는 행렬이라고 그래요. 전위계수 행렬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계수 행렬 이렇게 불러요. 계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식은 j가 1부터 n까지를 얘기하죠. j가 1부터 n까지 pij, qj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위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pij라고 하는 이 의미는 j 도체에다가 단위 전하를 주었을 때 i 도체에 대한 전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j 도체에다가 단위 전하를 주었을 때 i 도체에 대한 전위를 구하는 계수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위 계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j 도체에다가 플러스 1쿨럼의 전하를 주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도체가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도체가 여기가 하나가 있고요. 도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1번 도체가 있고 2번 도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도체가 있는데 이때 도체 1의 반지름 A, 도체 2의 반지름이 B입니다. 도체 2의 반지름이 B입니다. 두 도체 거리가 Rm 떨어져 있어요. 자, 요것을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도체 1에 대한 것이 반지름 A, 도체 B에 대한 것이 반지름이 뭐가 돼요? 도체 2에 대한 것이 반지름이 B. 그리고 두 도체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R만큼,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1도체에다 전하를 줬을 때 1도체의 전위하고 2도체의 전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2도체에다가 전위를 두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1번 도체가 되고 여기 2번 도체라면 각각의 전하를 주었을 때 여기다 플러스 Q를 주었을 때 여기다 플러스 Q를 주었을 때 각각의 V1, V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V1, V2를. 그러니까 여기서 V1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주어졌을 때 P11의 Q1, 그 다음에 P 뭐예요? 2도체 주어졌을 때 1의 Q2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더해지는 거죠. 당연히 얘의 전하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전하를 주어졌을 때 요놈이 되는 거고 여기에 전하를 주어졌을 때 요놈이 되는 거죠. 그거 두 개 합치는 거잖아요. 이게 중첩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전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V2라고 하는 전위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만이 먼저 있겠죠. P22에다가 Q2에 대한 전위는 자신의 전하를 주었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의 원도체에 주어졌을 때는 이게 뭐예요? 원도체에 주어졌을 때죠. 전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런 전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 거예요. 여기다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의 전위와 이 사이의 전위 두 개 더해준 거, 이 부분에 전하를 주어졌을 때 여기 전위하고 이 사이에 의한 여기 전위 더해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에 여기에 P11, P12, P21, P22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을 잠깐 보니까 무슨 식하고 비슷해요? 이 식은 우리가 4단자망에서 배운 거하고 비슷하죠. 4단자망에서 배운 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보니까 뭐에 대한 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식으로? 이거는 지금 C에 대한 역수가 되는 거죠. C에 대한 역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구도체라고 하면
구도체의 C 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구도체의 C 값은 여기 반지름이 A라면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게 구도체니까 구도체에 대한 C 값은 4파이 입실론 제로 B가 되는 거죠. 얘가 각각의 정전 용량이라고 그러고 정전 용량의 역수에 대한 개념 이게 되니까 P11이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1이 되는 거죠. 개념이 그렇게 잡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V1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만에다가 플러스 Q를 줬을 때 여기에다 플러스 Q를 줬을 때 자신만의 전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R메타 떨어진 B점에 대한 전위는 여기서부터 R메타 떨어진 B점에 대한 전위는 A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R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C의 역수란 말이에요. C의 역수인데 뭐가 돼요? A 메타 대신에 R 메타 떨어진 지점이 되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R이 되잖아요. 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여기 요 부분에 대한 요 R 메타 떨어진 점에 대한 요 완도체에 의한 전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이거. 그게 완도체에 대한 전위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게 2에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투도체에다 Q를 주어줬을 때 이렇게 R메타 떨어진 이 A점에 대한 전위를 구하면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요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신만의 지가 Q를 주었을 때 자신만에 대한 것은 4파이 E플론제로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됐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됩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이 P11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값이 P12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은 뭐가 되죠? P21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되죠? P22가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잠깐 보니까 P12하고 P21은 어땠어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 식에서 결과를 보니까 P12하고 P21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죠? 여기 보면 이 값하고 이 값은 당연히 어때요? 요 식하고 요 식을 비교해 보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같다. 그 다음에 R이 커요? A가 커요? R이 커요? B가 커요? R이 큰 거죠. 지금 이 도체의 반지름을 A라 그러면 R이 당연히 크고 있잖아요. 그럼 R이 크면은 대소 관계를 볼 때 이 값이 크겠어요? 이 값이 크겠어요? R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잘 보세요. 여기는 R이 크단 말이에요. 왜? 반지름보다는 거리가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고요. 여기 A는 작단 말이에요. A는 작다. 그러니까 대소 관계를 비교하면 당연히 R이 큰 쪽의 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크면 이 값은 작다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소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요거 두 개는 같은 건데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면 이렇게 부등호가 된다는 거죠. 부등호가.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면 이렇게 부등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같게 되고요. 같게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보니까 부등호가 어느 게 크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원원이라고 하는 게 더 크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하셨죠? 요거 성질.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성질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식에서 보니까 얘네들은 0이 아니죠. 얘네들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갖다가 그렇죠. 전위계수의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위계수의 성질. 개념이 잡힙니까? 전위계수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계수는 정전용량의 역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정전용량에 대한 역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성질은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이러한 식이 성립을 했다. 이거 뭐 1번 1번 하고 다음에 2번 1번 하고 사이의 관계식 대한 계수의 성질이 똑같아졌다. 원래는 이거는 이러한 성질이잖아요. 1, 1이 커야 되는데 그게 같아져 버린 거야. 1, 1하고 2, 1하고 같아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2도체가 1도체 완전히 포위된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2도체가 1도체에 완전히 포위된 것이다. 그러니까 2도체는 이게 2도체라고 하면 이게 도체 2가 되는 거죠. 그럼 도체 1은 이러한 것이 도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 얘가 도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위된 것을 의미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구나. 자, 이 전위계수에 대한 성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정전 용량의 역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었죠. 정전 용량의 역수를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 용량의 역수. 이것은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다라프라고 한다. 파라드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읽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엘라스탄스라고 해요. 엘라스탄스 이렇게 불러요. 다라프를 엘라스탄스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를 하세요. 이걸 갖다 우리는 전위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위계수. 전위계수에 대한 개념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식은 이거의 기본이에요. 대전된 도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도체 N과 R 사이의 전위계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대전된 도체, 대전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식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식하고 똑같게 지금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요 식. 요 식도 세울 수가 있고요. 요 식도 세울 수가 있죠. 이때에 대전이 됐기 때문에 앞에 식은 기본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위계수에 대한 기본식 요것을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전위계수 기본식이 되거든요. 4단자 정수처럼 기본식이 되는데 그때 대입하는 것이 이렇게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를 Q1, Q2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죠.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고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부호가 반대가 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에 V1-V2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V1-V2를 구해보자. 그럼 V1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V2는 어떻게 되느냐? 구해보면 Q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Q로. 즉 PNN 마이너스 PNR 여기에다가 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뭐야? 마이너스에다가 뭐야? PRN 마이너스 PRR 이렇게 되겠죠? 요건데 이걸 또 뭐가 돼요? Q로 묶어내는 거죠. Q로 묶어내면 결국은 뭐가 돼요? 우리가 보면 요거에 대한 것을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될 거고 요건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니까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는 마이너스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 개념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이 되어진다. 그래서 요거 전위차가 되는 거죠. 요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정전 용량 C를 구하라. 정전 용량 C를 구하라 그러면 C는 어떻게 되죠? C는 당연히 뭐예요? V분의 Q가 되죠. V분의 Q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Q 이퀄 CV니까 C는 V분의 Q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죠. 자, 전위차가 어떻게 구해졌어요? 전위차가. Q는 그대로 있고 전위차는 이거죠. 요게 PNN 마이너스 2PNR 또는 PRN 뭐 관계없어요. PNR 다음 플러스 PRR 요거였잖아요. 요거에다 Q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한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약분돼서 없어지죠. 두 개가 Q가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1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요식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는 1도체가 있고요. 2도체가 1도체를 완전히 포위를 했을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포위를 했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도체 1, 2에 플러스 Q 쿨롬하고 마이너스 Q 쿨롬의 전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해서 역시 전위계수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전위계수에 대한 기본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식이에요. 기본식은 뭐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예요? 1도체에다가 플러스 Q, 2도체에다가 마이너스 Q를 대입을 하게 되면 결론은 이러한 식이 되겠죠. 이해되죠? 결론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전이차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져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요구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죠. 정전 용량은 이거 분의 1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전위계수의 단위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위계수의 단위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라프. 파라드의 역수예요. 다라프. 다라프가 되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엘라스탄스. 엘라스탄스라고 하죠. 엘라스탄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을 얘기한다. 정전 용량에 대한 역수 개념이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파라드에 대한 역수 개념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이해되죠?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도체에 대한 그 포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도체 1, 2, 3이 있을 때 도체 1, 2, 3이 있을 때 도체 2가 도체 1에 완전히 포위된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뭘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도체 2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이렇게 포위를 하면 도체 1의 포위가 될 때를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P에다가 1, 1에 P에 2,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가 도체 2가 1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2가 지금 1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답으로 보는 것은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정리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는 전위계수에 대한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알려드렸잖아요. 다 전위계수는 0보다 크다 그랬죠. 성질에서 기억나시죠? P의 원원과 이 또 P의 투원의 사이에서는 원원이 컸고 P의 투원과 P의 원투는 같았고 그리고 P의 원원이나 또는 P의 원투는 다 0보다 컸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0보다 작다라고 나온 거죠. 얘가 맞지 않다는 거죠. 얘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1, 2, 2, 1 같은 건 요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요것들은 다 뭐예요? 0보다 큰 거 아시죠? 0보다 큰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구해봤을 때 어떻게 되었으니까 조금 전에 구도체를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계시면 이 전위계수에 대한 성질도 이해가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두 개의 도체를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로 대전시켰을 때 두 도체 간의 정전 용량을 전위계수로 표시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전 용량을 전위계수로 표시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위계수에 대한 기본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식 V1은 4단자 정수처럼 이렇게 P1, 2, Q2가 될 거고요. V2라고 하는 것은 P21, Q1,
플러스 P22 Q2가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이때에 Q1에다가 플러스 Q를 넣은 거고요. Q2에다가는 뭘 넣은 거죠? 마이너스 Q를 얘를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죠. 대입하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V1이라고 하는 것은 P11에다가 Q가 되고요. 마이너스 P12에다가 Q가 되죠. V2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P21에다가 Q가 되고요. 마이너스 P22에다가 Q2가 되겠죠. 따라서 전이차를 구하는 거예요. 두 도체 간의 전이차 V1 마이너스 V2를 구하면 이거 다 마이너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11Q 마이너스 P12Q 마이너스 P21Q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P22Q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Q로 묶어내면 P11에 플러스가 아니고요. 마이너스에 P12, 2는 똑같으니까 2배가 될 거고 마이너스 P 플러스가 되겠는군요. T 플러스 P22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 값이 바로 C의 역수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C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C의 역수니까 역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C는 어떻게 되죠? 요거의 역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P11 마이너스 2배 P12 플러스 P22분의 1이 되는 게 역수에 대한 개념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정리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요게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뭘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전위계수에 대한 기본식이 있어요. 전위계수에 대한 기본식,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4단자 정수의 기본식 모르면 우리가 4단자 정수 못 풀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4단자 정수의 기본식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4단자 정수의 기본식하고. 우리 4단자 정수 행렬로 표현했죠? 얘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렬로 표현해요? V1, V2는 요게 이제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개수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뭐가 돼요? Q1, Q2가 되겠죠. 여기서 전위계수가 P11, P12, P21, P22가 되겠죠. 그렇죠. 요것을 개수 행렬이죠. 전위계수 행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행렬의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보는 것은 이제 그 용량계수하고 유도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량계수, 유도계수는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또 뭐냐? 동일해요.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역시 이렇게 도체를 1번 도체, 여기 도체를 2번 도체, 도체를 3번 도체, n번 도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1도체에다 플러스 1볼트를 가하는 거예요. 플러스 1볼트. 몇 볼트를 가한다? 1볼트. 단위 전위를 주는 거죠. 단위 전위. 도체 1의 단만 단위 전위. 이걸 단위 전위라고 그래요. 단위 전위를 주는 거예요. 도체 1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도체는 전위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도체에 대한 용량을 구할 수 있죠. Q equal CV죠. Q equal CV죠. 그러니까 1도체에 대한 이것을 Q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1볼트를 줬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식에 의해 가지고 뭘 구한다? Q1을 구하는 거죠. Q1을 구해봅시다. Q1을 구해보면 자기 자신이니까 Q11에다가 V1이 되는 거죠. 11에다 V1 자기 자신이니까. 근데 이제 1과 2도체 사이에 역시 우리가 이제 전하량 Q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Q2를 구해보는 거예요. Q2는 당연히 V1에 의해서 생기는 전하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Q21 V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Q3라고 하는 걸 구해보면 Q31 V1이 되겠죠. 또 여기에 Q
4n, n이라고 할까요? n4니까 뭐 n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는 q, n1, v1이 되겠죠. 이렇게 1도체에다가 단위 전위를 주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전달량들을 각각 구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2번 도체에다가 역시 1V라고 하는 단위 전위를 주는 거예요. 단위 전위. 이렇게 단위 전위를 주면 이 도체에도 마찬가지로 Q2가 존재하겠죠. Q2. 이거는 Q22, V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Q1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Q12에다가 V2가 되겠죠. 이거는 QN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게 되면 QN2에다가 V2가 되겠고요. 이거는 Q3는 역시 뭐가 돼요? Q3는 Q3 2번에 의한 전위를 준 거죠. V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될 거고, 이걸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각 점에 대한 전위를 구할 때, 이거는 당연히 1번만 줬을 때, 2번만 줬을 때, 3번만 줬을 때, n번만 줬을 때 당연히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합을 해줘야 되겠죠. 합을 해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로 나온다? 행렬의 값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행렬이죠. 행렬이잖아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값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용량계수예요. 용량계수. 계수행렬인데요. 이 용량계수 행렬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역시 j 도체의 단위 전위를 주었을 때 i도체의 전하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용량계수도 당연하게 전위계수와 마찬가지로 성질이 있어요. 용량계수도 전위계수하고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성질을 구해봤잖아요. 성질을 전위계수에서 성질을 구해봤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전위계수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구할 때에 대한 것은 이렇게 구했다는 거 기억할 겁니다. 이 성질 이해하시죠? 성질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요 부분, 요걸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 용량계수하고 유도계수에 대한 성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요 이야기입니다. 자, 용량계수는 자기 자신만의 전위를 나타낼 때, 자기 자신만의 전하를 나타낼 때 단위 전하를 주는 거죠. 단위 전하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단위 전하를 주었을 때 그때에 대한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는 이 용량계수가 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0보다 크죠.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전하 Q가 뭐가 되니까? 정전하니까. 정전하니까. 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니까. 이해되죠?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이걸 용량계수라 그래요. 자기 자신.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거하고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어떤 두 개 사이죠. 두 개 사이. 그때 이걸 얘기할 때는 요거는 이제 그 유도계수라 그래요. 유도계수.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내는 건 얘는 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건 용량에 대한 거니까 용량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얘는 용량이 아니라 상호간에 나타나는 거니까 얘를 특별히 유도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량계수, 유도계수 같은 거고요. 얘는 당연히 우리 보세요. 얘는 당연히 0보다 컸죠. 근데 얘는 0보다 작아요. 얘는 0보다 작아요. 왜 0보다 작아지느냐라고 얘기하면 유도가 되는 거니까, 유도가 되려면 다른 쪽에는 플러스 전위를 주고 반대쪽에는 접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전하를 주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는 접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접지를 해준다는 의미가 마이너스 전하가 주어진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 유도계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0보다
작아지는 값, 음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화 사이 거리가 무한대라고 한다면 이건 0보다 작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0보다 작은 건데 왜? 음전하니까 부전하니까 그렇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한쪽을 접지를 하니까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전화가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무한대만큼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0하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무한대의 경우다 이게 무한대. 무한대의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 거 0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다 뭐가 돼요? 그렇죠. 이러한 거 0보다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단지 0이 된다면 무한대의 경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도계수를 보면 유도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다 합쳐줘야 되고요. 다 합쳐줘야 돼요. 유도계수는 이렇게 다 합쳐줘야 돼요. 다 합쳐줘야 돼요. 자, 이게 합쳐진 거 보이죠? 이렇게 합쳐진 거죠? 요거에 마이너스 4를 떼요. 왜냐하면 음전하니까 마이너스 4를 떼요. 그래서 이걸 다 이항하면 뭐가 된다? 0, 0. 이런 성질이 있죠.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전위계수도 마찬가지로 이 용량계수도 마찬가지로 전위계수하고 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은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1V를 주는 거하고 유도된 거, 만약에 유도됐잖아요.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줬기 때문에 접지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유도되는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라고 보고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부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앞에서 배운 우리가 이제 전위계수 같으면은 이렇게 된 것은 0보다 이렇게 된 것은 0보다 어떻게 됐어요? 크거나 또는 뭐 제일 작았을 때가 0이 되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 차이가 있어요. 이걸 좀 잘 좀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돼요. 문제를 보면 용량계수하고 유도계수입니다. 좀 맞지 않는 거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랬을 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런 부분. 이건 우리가 이제 똑같아요. 이 부분이 유도계수가 되던 뭐 또 전위계수가 되던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뭡니까? 얘가 0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P 뭐 NR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뭐야? 전위계수일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위계수일 때. 근데 QNR 이것은 뭐예요?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유도계수일 때 얘기죠. 이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도계수를 다 한 것은 얘는 말 그대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유도계수하고 이거는 뭐죠? 얘는 용량계수가 되잖아요. 용량계수를 봤을 때 용량계수하고 유도계수는 원칙적으로는 최대가 같을 수가 있겠죠. 최대가 같을 수 있지만 뭐가 크다? 유도된 전화보다 원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맞지 않은 걸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가 맞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요거를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정전 용량이 각각 C1, C2 그 사이에 상호 유도 개수가 M인 그리고 M으로 절연된 두 도체가 있을 때 두 도체를 가는 선으로 연결했어요. 이거 두 도체를 가는 선으로 연결할 경우에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가는 선으로 연결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등전이가 되었다. 등전이를 시킨 겁니다. 강제적으로 등전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이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전이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전 용량을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C1, C2의 두 개에 대한 정전 용량이 있다라고 하면 상호 유도 개수가 m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용량 개수, 유도 개수를 구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Q라고 하는 전하량은 이게 기본식이에요. 기본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Q1, Q2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게 이제 용량 개수하고 유도 개수에 대한 기본식이죠. 4단자 망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식이에요. 기본식. 기본식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뭘 만들었다? 등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전이. 그러면 이제 전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전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전이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했다는 얘기는 V1하고 V2가 V로 같아졌다 이거예요. 이게 등전이 조건이죠. 등전이 조건이에요. 그럼 등전이 조건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전이 조건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될까요? Q1은 어떻게 돼요? Q1은 이게 V로 묶어져요. 1, 1, 1, 2에 여기 V로 묶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Q2는 Q2, 1, Q2, 2에 V로 묶어지는 거죠. 얘가 이제 뭐야? 등전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때에 이것이 뭐예요? C1, 이것이 C2, 다음에 요거 M이죠. 여기 M이죠. 이해되겠죠? 요거 이해하시죠? 자, 이때에 등전이가 돼서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정전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하량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량 Q는 요거죠. C1 플러스 M C1 플러스 M V 더하기 M C2가 되겠죠. V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보면 어떻게 되죠? C1 플러스 C2 플러스 2배 M이 되고요. 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Q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바로 뭐가 되겠죠? 요 값이 바로 정전 용량의 값이 되겠죠? 얘가 정전 용량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전 용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걸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위 개수하고 다음에 유도 개수, 용량 개수, 유도 개수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식을 기억하세요. 기본식.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4단자하고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식이 무언지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거기다 조건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개수등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전 용량을 계산해 보자는 거죠. 정전 용량. C 값을, 정전 용량은 파라드 아닙니까? 파라드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파라드를 구할 때에 대해서는 기본식이 Q = CV, C는 V분의 Q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용하게 됩니다. 자, 진공 중에 고립된 하나의 도체에 전하 Q를 주었을 때 그 나타나는 전위를 구하면 전위는 뭐예요? C분의 Q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라. Q = CV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전된 전하량, 가한 전압, 요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양극판이 있다. 극판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렇게 극판을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콘덴서가 되는 거예요. 콘덴서. 콘덴서에서 C라고 하는 개념은 회로 이론에서 배울 때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다. 그래서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죠. 여기에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뭘 가하는 거예요? V를 가하게 되면 이쪽에서 플러스 전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들이 차지가 되는 거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차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Q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차지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전하가 차지가 되는 거죠. 그때에 여기에서 전하를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은 이게 그 그릇이 되겠죠.
그릇의 양은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그릇의 양을 C라고 한다면 C는 뭐하고 관계돼요? 전압 차지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전압을 많이 가하면 많이 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많이 전하가 모이나요? 응? 전압을 많이 가하면 많이 갈수록 전하가 많이 모이나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정전 용량이죠.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 용량은 결국 뭡니까? 이 Q라고 하는 것은 CV의 관계식이니까요. 전하량은 전압을 많이 가하면 많이 가할수록 여기에 전압이 커지면 이 전하량은 당연히 커지게 될 거고, 얘를 가하면 가할수록 얘는 당연히 커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릇의 크기에 이 값이 Q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요 그릇의 크기가 정전 용량인데 얘가 뭐가 된다는 거죠? 이 그릇의 크기가 바로 콘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의 크기만큼의 전하를 담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배운 거 있고요. 그 이야기가 이 식이라고 하는 건 뭐 잘 알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가지고 구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을 한번 구해봐요. 이거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구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이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구도체 정전 용량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위 계수를 구할 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구도체 정전 용량이 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반지름이 A메타입니다. 반지름이 A메타가 주어진 거고요. 자, 얘가 고립 도체구입니다. 고립 도체구가 있을 때 반지름이 A인 도체구에다가 전하 Q가 인가된 경우에요. 반지름이 A인 도체구에다가 전하 Q가 인가된 경우에 정전 용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면 얘가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그림에서 이 식이 뭔 식이에요? 이 식이 뭔 식이에요? 배웠잖아요. 무슨 식이에요? 응? 무슨 식? 그렇죠.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고 전기력선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매질 성수하고 관계가 되니까 얘는 전기력선이 되는 거고요. 얘 같으면 얘는 뭐죠? 전속이죠. 전속이 되는 겁니다. 전속은 매질에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제로 2하고 관계되는 거 우리는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속에 대한 개념을 또 전기력선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도 관계없고요. 전기력선 총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 식이 되는데 결국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야? 얘는 면적 적분이라는 거죠. 면적 적분입니다. 그래서 구도체라고 얘기했으니까 구도체에 대한 면적은 4파이 A 제곱이 되겠죠. 이게 구도체 면적입니다. 4파이 A, 반지름 A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가우스 법칙의 식을 적용하면 전기력선 N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식이 2에다가 4파이 입실론 제로 A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전기력선 수가 되니까 이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여기서 이 식이 이제 우리는 전개시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전개시기를 구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전개시기 2는 여기서 입실론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구했네요. 요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들어간 거예요. 4파이 a제곱이죠. 면적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개시기를 구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a의 제곱분의 q가 나오는 게 얘가 뭐가 된다? 전개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개시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전개시기를 구할 때 익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전위를 구하는 식을 한번 봐봐요. 얘가 이제 전위예요. 전위는 전개시기를 적분해 주는 거죠. 여기다 전개시기 대입해 줘야겠죠. 이렇게 대입해 줘야 되겠죠. 얘를 뭐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DA로 이렇게 적분하죠. 그래서 이 적분 값을 앞에서 구한 것처럼 구해보면 뭐 어렵진 않아요. 똑같아요. 이런 식에 대한 우리는 전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역시
무한대부터 a까지 대입을 하게 되면 전위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얘가 뭐예요? 전위입니다. 전위. 전위가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q equal cv에서 c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v분의 q가 돼요. 그러니까 q는 그대로 있고요. v는 얼마예요? q를 4파이 입실은 제로 a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 준 거죠. 거기다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대입을 해서 보니까 역시 q가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4파이 입실은 제로 a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얘가 구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선전함밀도, 면전함밀도, 최적전함밀도 각각의 전개식이 전이 구했듯이 구도체에 대한 전개식이 구하고 역시 거기에 대한 정전 용량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전 용량의 결과를 정리를 하고 계시면 돼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4파이 입실은 제로 a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지름이 a인 9에 대한 정전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그거는 얘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보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 구하라고 그랬어요. 1마이크로파라드예요. 이 1마이크로파라드는 뭐가 되죠? 정전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도체니까 9라고 얘기했으니까요. 4파이 입실론 제로 반지름이 되거든요. 이게 1마이크로다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가 되겠죠. 4파이에다 8을 0.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곱해준 게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거기에 a가 되어지니까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a 값은 어떻게 되면 돼요? 저게 1마이크로를 4파이 곱하기 8.855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9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9km, 반지름이 9k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킬로미터로 물어봤으니까 요게 킬로잖아요. 킬로. 메타죠. 그러니까 9km가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정리가 되죠? 예? 가능하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 하나만을 계산해 본 건데, 지금은 이제 구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심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 동심구 많이 봤죠? 1도체, 2도체 가지고 1도체가 안에 있고 여기 다음에 여기는 도체가 아닌 것 어떤 공기층이 되겠죠. 지금 공기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얘는 뭐예요? 공기 중에 유전율이죠. 진공 중에 유전율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체 1과 도체 2가 그림과 같이 그려진 것을 이걸 동심구라고 얘기해요. 이런 동심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동심구를 이야기할 때 도체 A에다가 Q를 주고 도체 B에다가 Q를 주는 경우에 전개 시기를 구해서 해석하는 방법. 다음에 도체 1에다가 여기 도체 A죠. 여기다가 Q를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접지 않은 방법. 도체 2에다 Q를 주는 방법. 이게 도체에다가 즉 1도체, 2도체가 있다면 A도체, B도체가 있다면 어디에다가 전하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전하를 줄 것인가. 지금은 전하를 주는 게 도체 A에다 플러스 Q를 주고 도체 B에다 마이너스 Q를 주는 거죠. 플러스 Q를 주고 마이너스 Q를 주면은 도체에서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부분이 어디에 존재하겠느냐라고 하면 전기력선은 바로 이 부분에서 존재하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전기력선이 존재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부분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이 되어지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체 외측은 반지름이 C보다 큰 부분이 돼요. 여기가 반지름이 C 부분이라고 나와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큰 부분, 이 부분보다 바깥에 있는 이런 외측 부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내측 부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외측과 내측. 자,
외측 부분에는 당연히 뭡니까? 예? 당연히 0이죠. 0이잖아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보면 가우스 법칙은 얘가 가우스 법칙이 되겠죠. 요게 이제 구도체니까 면적을 구하고 나서 보니 0이다라는 거죠. 0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세기 자체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체 외측에는 0이 되는 겁니다. 도체 내부에 있는 도체만 Q쿨롬의 전하를 주고 외부의 도체는 마이너스 Q쿨롬의 전하를 줬기 때문에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부분이 요 안에밖에 없잖아요. 요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전개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되겠죠.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전개가 존재하지 않는 0인 공간이 된다. 여기는 전개세기가 여기 외부가 되겠어요. 외부는 전개세기가 0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체 1과 2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도체 1과 2 사이, A와 B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는 거예요. 도체 1과 2 사이에는 역시 거기는 전기력선이 존재하고 전기력선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에 플러스 Q쿨롬이 있다면 플러스 Q쿨롬에서는 뭐가 나와요? 전기력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2번 도체까지 B도체까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도체, B도체라면 요 A도체, B도체 사이에만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전기력선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전기력선이 몇 개가 존재해요? 존재하는 전기력선은 Q를 입실론 제로로 나눠주는 거 개수만큼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가우스 법칙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전개세기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리가 되겠죠? 예?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위를 구해보는 거예요. 전위를 구해보는 거예요. 전위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